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구평은 여러분들도 저도 진짜 많이 궁금하고요. 기다렸어요. 네. 네. 혼돈의 2024 수능에서의 지표가 될 이제 구평의 문항이 떴으니까, 지금부터는 저희가 분석해서 그 다음 컨텐츠들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이번 해설 영상에서 말 그대로의 해설의 총력을 다 하고요. 선생님이 이 총평이랑 이후 학습법에 관련해서는 따로 선생님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통 객관식부터 같이 한번 가보자. 자, 8번 3점, 어쨌건 마지막 문제니까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F'X 주어져서 fx 3차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f1의 x제곱, 거기에다가 자, 적분상수 c 붙어야 되는데 f형이 4라고 하네요. 네. 자, 요러고 나면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f1의 값만 구하고 나면 fx 확정되니까 x에다 1 넣어서 f1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값을 갖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f1, 자, 그래서 2랑 4 더해져서 6. 거기에 마이너스 f1. 따라서 f1의 값이 얼마가 된다? 넘겨주면 6이니까 f1 그대로 3 처리가 되네. 그래서 자, fx 확정. 그치? 자, 그래서 f2 구하고 마무리. 자, 그래서 16에다가 4 더해서 20에다가 거기에다가 12 빠지니까 답은 8 처리가 되네요. 네. 자, 9번 문제. 어차피 딱 주간 한 간격만큼 코사인 그려주고 교점 관찰해주면 되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코사인 그래프. 자, 사인 7분의 파이 뭔지 몰라요. 근데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7분의 파이. 어쨌건 예각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이 있겠지. 자,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에서의 알파랑 베타가 결국 뭐야? 여기에서의 교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교점으로 등장합니다. 항상 범위로 주어지면 우리는 경계에 집중을 하는 거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알파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사인 7분의 파이랑 같은 코사인 예각 범위. 그치? 그러면 둘이 더해져서 90도 되게 2분의 파이 되게 맞춰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코사인 여기 14분의 2파이니까 14분의 5파이 둘이 더해져서 2분의 파이 90도 되게 맞춰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알파의 값이 14분의 5파이. 지금 문제는 뭐 요 간격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14분의 5파이, 요 간격 대칭성 이용해서 2파이에서 들어옵니다. 뭐 요렇게 가주셔도 되고, 아니면 자, 어차피 선대칭한 함수니까 요 길이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곱하기 2 처리하셔도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파이에서 14분의 5파이 빼줄까? 그럼 14분의 9파이가 되고, 그거의 2배. 거기에 2배. 네. 자, 그래서 14분의 18. 그래서 7분의 9파이.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범위로 주어졌을 땐 경계에 집중. 자, 10번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2,3에서의 접선을 그었는데 또 다른 접선이 1,3에서 만난대. 그 얘기는 요 2,3에서의 접선 위에 당연히 1,3도 올라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접선도 하나의 직선입니다. 근데 그 직선 위에 2,3점도 올라가 있고 1,3점도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직선 자체가 뭐인 거야? 가로선이었던 거야. y는 3. 그죠? 네. 자, 그 얘기는 뭐야? x가 2일 때 접선은 그었는데 y는 3이래요. 그러니까 2일 때 y는 3이랑 어떻게? 접하는구나. 그게 뭐 극대로 접하는지 아니 극소로 접하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어쨌건 접하는구나. 접하면서 y는 3이랑 만나는구나. 그죠? 네. 그래서 자, 2. 그러면 여기 뚫고 가는 점을 모르니까 특정한 값으로 가지고 와 봅시다. 네. 뭔가 k가 2가 돼버리면 이렇게 뚫접의 상황이 되겠죠? 네. 자, 그렇고 나면 이제 fx는 미지수 k 하나가 딱 남게 돼버려. 그래서 최고참기에서 줬으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그 다음에 k일 때 뚫었죠. 네. 그때 y의 값이 3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fx는 미지수 하나야.
자, 그래서 F형 물어보는 거니까 요 K를 구할 수 있는 이제 식 하나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예 요 부분을 일지를 나눴어요. 곡선 y는 fx 위에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과 1,3에서 만나. 그 얘기는 1,3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방정식 그 접선 위에도 올라가 있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 접선 방정식 세워서 그 접선 위에 1,3 올라가 있습니다. 해서 K 구해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가봅시다. F'X는 X-2의 제곱, 곱미분, 플러스 2에다가 X-2의 X-K.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방정식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Y는 F 프라임 마이너스 2 넣어줄까요? 네. 자, 마이너스 2 넣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렇게 설정이 되네. 플러스로 다 바꿔주고. 그래서 자, 여기 32에다가 플러스 8K. 자, 이렇게 접선 기울기 세팅.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자, 거기에다 뭐 해주면 돼? F-2 넣어봅시다.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주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해서 16에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거기에 플러스 3 이렇게 와주면 되겠다. 됐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세운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 방정식 위에 어떤 점이 올라가 있어? 1,3이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X자리 1 넣어주고 Y자리 3 넣어주면 K에 대한 식 이제 확정돼 버리니까 K가 해결이 되겠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K가 마이너스 8 요렇게 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K 해결됐으니까 fx 확정됐죠. 그래서 F0 구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0 한번 가보자. 여기 0 넣었으니까 4. 그리고 여기에 0 넣어주고 아까 K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 거기에 더하기 3. 그래서 F0의 값은 32 더하기 3에서 35 처리가 됩니다. 네. 구평에 대해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을 계속 길게 늘어놓으면 오히려 해설을 좀 해칠까봐 지금 되게 참고 선생님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쨌건 이번 구평 계산이 좀 있습니다. 다른 평가원 시험에 비해서 계산을 가지고 조금 변별력을 잡으려고 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은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조립제법하고 하는 약간 고1 이전에 배웠던 연산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구평이었습니다. 네. 자, 10번도 이렇게 계산해서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11번도 계산 문제입니다. 네. 자,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 속도의 식이 두 개가 나와 있고 이제 점 A의 위치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지. 자, 일단 한번 가보자. x1t는 자, 속도로 나타난 2차식을 적분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t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t 제곱에 마이너스 7t. 거기에 잊지 말자 적분상수 C 들어와야 되는데 자, 점 A는 여기 t가 0일 때 딱 출발할 때 1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 C가 t가 0일 때 그러니까 1인 거야. 위치가 1부터 스타트. 네. 자, 이제 x2t도 한번 가보자. x2t는 자, 마찬가지로 요 1차식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제곱에 플러스 4t에다가 출발할 때, 즉 t가 0일 때 위치니까 8이에요, 8. 네. 자, 이렇게 해서 위치의 식이 각각 나타났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 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됐을 때야. 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같은 시간에서의 위치 차이가 얼만큼 4만큼 날 때를 확인해 주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x1t 그때의 위치랑 그 다음에 x2t 자, 위치 차이가 얼만큼 4만큼 나게 만들자. 그죠? 그 얘기는 x1 마이너스 x2 요 알맹이가 얼마가 되면 돼? 플러스 4가 되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죠. 그래서 자, t에 대한 3차식 풀어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한번 빼보자. 알맹이식. 그러면 t 세제곱에다가 빼줄게요. 그러면 플러스 t제곱. 자, 그래서 빼주자. 마이너스 11t. 그리고 마이너스 7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요 값이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으로 방정식 풉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방정식부터 한번 가볼게. 첫 번째. 자, 그러니까 우리는 t세제곱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11t에 자, 넘어와서 마이너스 11이 0이 될 때를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보이죠? t제곱 마이너스 11 요렇게 t 플러스 1 요렇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자, 얘가 4만큼 딱 차이가 날 때 t를 확인을 해봤더니만 플러스 루트 11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1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t가 0 이후로만 관찰하기 때문에 자, 최초로 만나는 첫 번째 방정식에서는 루트 11이 되는 거네. 맞죠? 네. 자, 이제 두 번째도 한번 가보자. 두 번째. 이제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방정식도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에 마이너스 11t에다가 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이 0일 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 한번 또 해보시면 t 마이너스 3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t 제곱에 자, 뒤에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체크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3t 제곱에 여기가 t 제곱 왔으니까 플러스 4t 와주면 되겠네. 네. 자, 그럼 한번 가보죠. 그래서 요 방정식은 t가 3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의 방정식 한번 풀어봐야겠네. 그럼 t는 근의 공식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이렇게 처리가 되네.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도 음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도 음수니까 t가 3일 때 네, 또 그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위치 차이가 또 4가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최초로 만납니다 라고 해주면 루트 11이랑 3 중에서 누가 최초로 만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자, 언제 최초로 만난다라는 건 더 빠른 시간 내에 만났다라는 거니까 얘 루트 9, 루트 11이니까 결국은 언제? t가 3일 때 최초로 두 점 사이 거리가 4가 되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래서 묻는 건 뭐냐면 점 P입니다. 점 P. 그러니까 요 점 P의 위치를 한번 관찰해봐요. 움직인 거리를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t가 3일 때.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연산하게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연산 한번 해봅시다. 결국 점 P이기 때문에 요 함수를 관찰을 한번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1, 3에 그 다음에 1, 7 그 다음에 가운데 플러스 4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자, v1t 그러니까 점 P에서의 속도를 관찰을 한번 해보면 t 마이너스 1에 거기에 3t 플러스 7이죠. t 플러스 7. 네. 자, 그래서 점 P의 속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7 그리고 여기 얼마죠? 네, 1일 때 이렇게 t축과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0부터 스타트 하는 거지. 그죠? 결과적으로 움직인 거리니까 최종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0에서부터 3까지 여기 속도 절대값 취한 것에 대한 정적분 결과, 즉 둘러싸인 넓이를 봐야 되는 거니까 0에서 1까지, 그죠? 네, 그리고 1에서 3까지 여기 알맹이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번 적분을 해줘야겠다. 그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적분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 적분한 거 가지고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네. 자, 일단 0에서 1까지 끊을게요. 0에서 1까지. 그러면 속도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겠네. 그죠? 네. 자,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속도 플러스니까 그대로 적분하시면 됩니다. 둘러싸인 넓이. 네. 자, 결국 여기 처리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적분해 놨으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x1 자, 시간 t가 1일 때 그 다음에 x1 0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리고 또 3 넣어서 x1 3에다가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해서 산수 마무리 한번 해보죠. 네. 자, 일단 1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다가 상수항 빼주는 거니까, 그치? 여기에다 1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네.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 4입니다.
그래서 요 둘러싸인 넓이가 4가 되는 상황. 그죠? 네. 자, 이제 3에서 1까지 요 연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x1, 1 계산한 게 4에다가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 3을 한번 넣어봅시다. 27에, 그다음 플러스 18에, 거기에 마이너스 21에 더하기 1 처리가 되네. 그래서 28에 빼기 3이니까 25네요. 네, 25. 그래서 빼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왔으니까 28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답은 얼마? 32가 됩니다. 네. 자, 최근 한 3년 정도의 11번 문제 중에서 연산이 제일 많지 않았을까. 네. 예. 네. 요렇게 해서 11번 마무리할게요. 자, 12번. 그래서 A은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그 다음 항이 결정이 되고, 자, A2 더하기 A4가 40을 이용해서 모든 A1의 값의 합을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저희 미친 개념 수학 1에 저희가 개념 설명용으로 만든 그 연습 문제랑 완벽하게 일치해요. 네. 자, 일단 한번 그냥 빔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봅시다. 첫 번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식도 완벽하게 같죠. 그리고 구평에서는 A2 더하기 A4가 더해져서 40일 때 A1의 값의 합을 묻고 있고, 저희는 A4의 값을 주고 A1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제죠. 네.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번 구평 연산 많습니다. 근데 난이도 면에서는 할만합니다. 그래서 뭔가 너무 특별하거나 뾰족한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복습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연결 한번 해봅시다. 제가 미친 개념에서 저 똑같은 문제를 설명할 때도 첫 번째 항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쪼개가면서 쭉 전개해서 되는 것,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서 문제를 풀거든요. 똑같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건 홀수, 짝수가 기준이 되는 거라서 첫 번째 항부터 쭉 A4까지만 나열해주면 돼. 기준은 뭐다? 첫 번째 항이 홀수로 시작하는 경우, 짝수인 경우 쪼개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홀짝이 중요해서 좀 미리 좀 정리를 해보자면, AN이 홀수였을 때 무조건 거기에다 1을 더하기 때문에 홀수 다음은 무조건 짝수가 와요. 그죠? 근데 짝수일 때는 나누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같은 숫자라면 2 나누기 2는 1, 홀수 되지. 근데 4는 어때? 나누기 2 했을 때 2 짝수가 되지. 그 다음은 사실 딱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쪼개봅시다. 첫 번째, A1이 홀수로 시작하는 경우부터 한번 가보자. A1이 홀수였을 때. 네. 자, A1이 홀수. 그래서 요 A1을 A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자, 홀수니까 A2는 어떻게 와야 될까? A2는 더하기 1 해줘야겠죠. A 플러스 1. 네. 자, 얘기한 대로 얘가 홀수였기 때문에 얘는 짝수인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A3은 어떻게 가주면 돼? 짝수니까 나누기 2 해줘야겠지. 2분의 A 플러스 1. 그죠? 네. 자, 근데 이 값은 어떻다?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쪼개집니다. A4는 만약에 얘가 홀수였다면 1을 더해줘야겠죠? 2분의 A 플러스 1에 더하기 1 꼴이 됐을 거고, 만약에 2분의 A 플러스 1이 짝수였다면 어떻게 한 번 더 2를 나눠주지? 4분의 A 플러스 1. 자,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 그러면 A2, 그 다음에 A4, 둘을 더해서 A의 값 계산 한번 해보죠. 네. 자, 케이스가 일단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연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A4가 이 위의 상황이다. 그러면 둘을 더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3, A 플러스 1에 더하기 1. 자, 여기까지 한 개 40이 되는 거니까, 그죠? 2분의 3 해서 A 플러스 1 해준 게 39가 되고, 그래서 네, 13이고, 양변 곱하기 2 해주면 A 플러스 1이 얼마가 돼? 그대로 26이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의 A1은 얼마? 25가 됩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도 같이 한번 가볼게요. A2랑 A4랑 이렇게 더해져서 얼마? 40이 되는 경우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에다가 4분의 1 더해져서 4분의 5에 A 플러스 1이 얼마다? 지금 40이 된 상황. 그죠? 네. 그래서 자, 여기가 얼마가 되면 돼? 32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약분돼서 8, 5, 4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A1은 얼마가 된다? 1 더해서 32니까 31입니다. 네. 되죠? 네. 자, 홀수 조건 만족하고, 그래서 가능한 첫 번째 항으로 두 가지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항 홀수부터 시작해서 전개하는 것들 가봤으니까, 그 다음은 또 뭘까? 이제 짝수 버전으로 같이 한번 가보면 되죠. 네. 자, 짝수 버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 두 번째.
A1이 이번에는 짝수일 때. 네. 짝수일 때. 자, 요 경우가 사실 쪼개지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왜 짝수, 그 다음은 홀짝을 한 장 지을 수 없어서. 자, A1, A라는 짝수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A2는 짝수니까 일단 2분의 A. 이렇게 되는데 A2에 대해서는 얘가 홀짝인지 몰라. 그치? 그래서 쪼개져야 돼. 자, 만약에 얘가 만약에 홀수였다면 A3은 거기에 1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로 올 겁니다. 네. 자, 얘가 홀수였다면 더하기 1을 해줘서 여기가 짝수가 지금 된 상황이 되겠죠. 네. 자, 만약에 요 값이 짝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그때 2를 한 번 더 나눠주니까 4분의 A로 오겠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A4도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2분의 A 플러스 1은 뭐였다? 짝수인 게 확실하기 때문에 2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 4분의 A에 거기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오네. A4. 그죠? 네. 근데 4분의 A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요. 그래서 좀 쪼개야 합니다. 그래서 4분의 A 플러스 1로 갔을 수도 있고 1이 더해지는 형태였을 수도 있고 8분의 A 그러니까 한 번 더 2를 나눠주는 형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각각 맞춰서 아까처럼 A2랑 A4랑 더해져서 40입니다. 연산 이어나가 봅시다. 자, 먼저 여기 이 상황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2분의 A에 4분의 A 더하기 2분의 1. 자, 더해보자. 그러면 4분의 2, 4분의 1, 4분의 3A 더하기 2분의 1. 자, 여기까지 처리한 게 40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양변 4를 곱해버릴까? 그러면 3A에다가, 아이고. 네. 왜 이렇게 시끄럽죠? 네. 자, 3A 더하기 2를 해준 게 지금 160이 되는 거니까 3A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158. 네. 자, A가 자연수여야만 하는데 첫 번째 상황은 자연수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도 한번 가봅시다. 자, A4가 4분의 A 플러스 1이고 2분의 A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둘을 더해주면 얼마? 4분의 3A 더하기 1이 40이 된 상황. 그죠? 그래서 2항에서 39. 그래서 3을 나눠줘서 13. 요때는 A의 값이 얼마? 52. 자, 첫 번째 항 짝수였으니까 가능한 첫 번째 A1이 될 수 있겠네. 자, 마지막 요 경우도 한번 가보자. 2분의 A랑 8분의 A가 더해져서 40이 됩니다. 그러니까 8분의 4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5A가 40일 때. 네. 자,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60이라는 짝수가 됐을 때. 네. 자, 쭉 펼치고 가능한 A 찾았어요. 토탈 몇 개 나왔다? 4개 나왔네. 64. 자, 그래서 요 4개 더하셔서 답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6. 그 다음에 요렇게 더해지니까 얼마죠? 116. 그래서 얼마? 172 계산이 되겠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친 개념 제가 2회도 꼭 하자. 그래서 저희 학습 상담 Q에도 보면 2회독, 3회독 하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에게는 이 문제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자, 1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구간별로 끊어놓고 그리고 증감을 관찰을 합니다. 마이너스 1, 이 경계가 돼서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 마이너스 1 이후로는 증가하게 만드는 미지수 2개, 그리고 A 플러스 B의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사실 하사십에서 거의 유사한 아이디어를 연습한 적이 있죠. 그래서 F 프라임 잡고 그 다음에 증감, 그리고 미지수 2개 가지고 함수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네.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증감 따져줄 거라서 F 프라임 X를 먼저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AX의 마이너스 B. 자,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제 X가 0보다 클 때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X 제곱에 플러스 2AX의 거기에 마이너스 B야. 근데 자, 요식 자체가 지금 보시면 뭔가 비슷하게 생겨서 먹었습니다. 그죠? 네. 자, 한번 보자. 일단 x 0 넣었을 때 요때도 마이너스 b고 x 0 넣었을 때 요때도 마이너스 b네.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b 기점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달고 있고 마이너스 기점으로 여기는 플러스 달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 요 그 함수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여기 y는 마이너스 b. 자,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두 개의 함수지. 그치? 그러면 자, 요걸 가지고 문제들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경계일 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구체적인 숫자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 네. 자, 어찌됐건 마이너스 1 이전의 감소, 마이너스 1 이후로 증가인 거면 마이너스 1일 때 F'의 값이 뭐가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자,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 확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미지수 하나는 줄이고 갈 수 있어. 자, 한번 가봅시다. F' 마이너스 1.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자, 요 값이 무조건 0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b를 쓰지 말고 a에 대해서 나타내자. 그래서 2a 마이너스 1로 써줍시다. 그러니까 아까 y는 마이너스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가로선도 1 마이너스 2a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오른쪽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자, 여기 좀 잘 보이게 한번 묶어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x에다가 x 플러스 2a의 마이너스 b인 거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x에다가 x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b. 요렇게 식이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 0일 때 확실하게 마이너스 b인 건 알겠고 나머지 하나의 점이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2a 파트가 위치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a의 범위를 쪼개 볼게. 그래서 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같이 한번 가보고, 자, 두 번째 a가 0일 때도 같이 한번 가보고, 세 번째 a가 음수가 됐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음수일 때도. 네. 자, a가 양수일 때부터 같이 한번 가보자. a가 양수가 됩니다 라고 해주면 여기에 표현한 마이너스 2a의 값이 음수가 되니까 왼쪽에 이렇게 찍히게 되겠네. 그죠? 네. 자, 근데 참고로 f'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해서 b를 이렇게 설정하는 순간 여기 f'x는 마이너스 1일 때 x축 뚫고 갑니다. 그죠? 0 지나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 함수 어떻게 세팅해 주면 될까? 우리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볼 거거든. 그래서 자, 0에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그죠? 네. 근데 자, 0 이후로는 어때? 얘가 가로선 y는 마이너스 b, 즉 y는 1 마이너스 2a에 대해서 선대칭 시켜버리면 되지. 그래서 요 이후로는 어떻게? 접어 올리면 돼. 요렇게. 그치? 자,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일 때 f'이 0 되는 건 이미 우리가 식으로 정리를 한 상태니까 자, 마이너스 1 이후로는 무조건 증가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여기에서의 범위로 뭐가 필요해요? 여기 0일 때 극소의 값이 어떠면 돼? 0보다 더 크거나 같아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뚫고 가버리면 마이너스 1에서만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 0일 때 값, 즉 1 마이너스 2a 이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됩니다. 맞죠? 네. 따라서 이때의 범위는 a가 양수이면서 and a가 어때야 돼?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죠? 네. a가 양수이면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자, 그럼 a가 0일 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0일 때. 자, a가 0이 됩니다 라는 건 지금 y는 지금 이렇게, 네, y는 마이너스 b, 그래서 1 마이너스 2a 기점으로 얘가 0에서 어떻게? 접하면서 만나는 형태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0 왼쪽에서는 요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가로선에 대해서 대칭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f'이 0 되는 거 우리가 b로 확정을 한 거니까 a가 0일 때 어때요? 마이너스 1 이후로 계속해서 f'이 계속 플러스인 게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0일 때 무조건 성립하네. 자, 이제 a가 음수일 때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묶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 파트에서 a가 음수인 거니까 어떻게? 여기 0이 있고 마이너스 2a가 0에서의 오른쪽에 걸려 있겠네. 그쵸? 네. 누구랑 만날 때? 1 마이너스 2a.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b랑 만날 때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래서 0에서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는데 봐요. 여기가 그 이후로는 뒤집힌 형태니까 이러한 모양새가 될 거라고. 그치? 자, 이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어찌됐건 마이너스 1일 때 f'의 값이 0인 거 우리 대전제로 깔고 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후로 어때? 부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뭐야? 아까도 그래서 극소일 때 체크했었죠. 그래서 요때도 극소일 때, 요때의 값이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를 유지하겠지. 그치? F'의 부호가 항상 0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지. 이걸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자. 그러니까 요때 2차에서의 꼭지점입니다. 그래서 요때 마이너스 A죠. 네. 자, 그럼 식으로 한번 가볼게. X가 양수일 때 요때 식에서 X 자리에다 마이너스 A를 넣어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요 꼭지점의 좌표 가지고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네. 자, 마이너스 A 넣어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네. 그죠? 아까 B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해놨으니까 네. 그대로 한번 가보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 네. 자, 이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해. 그치? 그래서 자,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마이너스 양변 곱할게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자, 근해 공식으로 끌고 갑시다. 그러면 A는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그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루트 2랑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사이 범위로 딱 들어가겠다.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전제가 뭐였어? A가 0보다 작다라는 전제 하에 움직인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 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 식 자체가 가로소 y는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선대칭하는 두 함수의 모양새를 가지고 0이 어딘가에 따라서 사실 옮겨준 거야. 그치? 그러면 가능한 저 마이너스 1에서의 증감이 바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왼쪽에서는 감소, 이후로는 증가하는 걸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한 합집합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합집합들 한번 가보자. A가 양수이면서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했고 0일 때 가능했으며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상으로 범위가 잡혀야만 한다. 자, 문제에서는 A 플러스 B의 최대 그리고 최소의 값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자, B가 2A-1이니까 결국 3A-1 범위 잡아주면 돼. 그치? A의 범위가 2와 같으니까 자, 한번 가봅시다. 3A-1, 2분의 1일 때는 얼마야? 2분의 3 빼기 1이니까 2분의 1.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이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최대일 때, 그 다음에 최소일 때의 상황. 그치? 그래서 라지 m 마이너스 스몰 m. 자, 요거 처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빼기 4니까 2분의 9. 거기에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설정이 된다. 네. 자, 됐을까? 푸는 방법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 A랑 B가 어때? 반복적으로 나와 있고 F'을 살펴봤더니 물론 X0 기점으로 이 함수가 뒤집혀 있긴 하지만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에서 어떻게? 둘 다 대칭한 함수 모양새네. 그쵸? 그래서 자, 0에서의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0 이후로는 어때? 사실 요 모양을 뒤집어 줍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0의 위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상대점의 위치를 가지고 선생님 문제를 좀 쪼개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요 문제가 사실 좀 특이한 문제긴 했어요. 지금 보시면 x-8에서의 왼쪽 상황은 이 x 플러스 a 더하기 b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서의 딱 그 경계죠.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 3의 x-3 플러스 8 요렇게 함수식을 주고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냐면 이 구간으로 쪼개놓은 요 함수에 대해서 x가 k에서의 그 왼쪽 파트죠. k 이하에서 그때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 그리고 a랑 b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함수를 가지고 점근선 찍고 그리고 치역에서의 정수
를 관찰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독특하긴 한데요. 저희 하사십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를 좀 연습을 시켰어요. 그죠? 네, 시즌 1의 6회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때도 치역에 속하는 자연수인 원소 개수가 저희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자연수인 원소 개수가 5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A, B의 개수를 연습시키는 걸 시즌 1에서 저희가 푼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사실 확정된 데부터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8보다 클 때는 확정 그래프야. 그치? 그래서 자, 요 대상을 한번 그려보자. 일단 지수함수니까 점선이 중요하네. 그치? 그래서 y는 8, 일단은 그어놓고.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8부터 관찰을 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8일 때 보시면 자 마이너스 8 넣어주면 8에다가 빼기 3에 마이너스 11제곱이에요. 0. 얼마 값이겠네. 그쵸? 8보다 조금 내려온 값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겼겠어? 감소하는 모양새로 쭉 흘러갈 겁니다. 자, 지금 여기 x가 k 이하입니다. 에서의 k가 하필 3 이상 4 미만이죠. 항상 경계일 때 집중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x가 3일 때 그리고 4일 때를 한번 관찰해 보자. 자, 여기 3일 때 한번 볼게요. x가 3이 되는 순간 이때 y값 한번 보자. 여기에 3을 넣어주면 8 빼기 1이 돼서 3일 때 7 지나가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또 경계가 되는 4일 때도 한번 쭉 내려가 봅시다. 쭉 가볼게요. 네. 자, 그래서 4일 때를 한번 보시면 4일 때 x에다 4 한번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8 빼기 3이 돼서 이때 5야. 5.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다? x가 마이너스 8을 기점으로 구간별로 식이 지금 다른 상태야. x가 지금 마이너스 8 기점으로. 근데 마이너스 8에서의 오른쪽 확정 그래프라서 쭉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석 좀 한번 해보자. k 이하의 원소 중에서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k의 값의 범위가 3 이상 4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 치역에서 그 구간 내에서의 치역의 개수가 지금 정수인 게 2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오른쪽 파트를 한번 보시면 자 8은 어차피 정선이라서 안 걸려요. 그리고 여기 등호니까 자 여기 정수일 때 7, 그러면 7일 때도 여기 3 포함되어 있으니까 7일 때도 치역에서의 원소 개수가 2개인 거야. 그치? 7인 거 하나 있고 거기에 뭔가가 더 추가로 있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지금 4는 포함이 안 됐죠? 그러면 자 여기 중간 지점을 한번 쭉쭉쭉쭉 생각해 보면 이때는 정수의 값이 6이 들어와 있어. 그죠? 네. 여기까지 되네. 그러면 자 6일 때 만약에 한번 봐봐. 지금 범위이기 때문에 k가 뭐 3과 4 사이의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왼쪽 부분을 다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지역은 6도 있고 아까 7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생각해봐요. 오른쪽에서의 정수인 함수값의 개수 그리고 3과 4를 경계로 한번 세팅을 한번 해봤다.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을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됐죠?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일단 대략적인 모양새를 한번 보자. y는 b라는 점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a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새. 그죠? 네. 아니 근데 얘가 지금 아까 3에서의 왼쪽입니다 해주면 여기에서 왼쪽 그러니까 요 전체 범위 마이너스 8 기준에서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8이 있겠죠? 네. 자 마이너스 8 기준에서 왼쪽 파트를 다 보는 거야. 그죠? 음해무한 데까지 쫙 다 보는 거야. 거기에서 걸리는 그 정수인 개수가 계속 얘를 유지해 주려면 b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5가 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6이 되어야만 하겠네. 요때가 y가 6이 되어야만 하겠네. 그래야지 봐봐. 지금 여기 7 걸려있죠. 그리고 나서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요렇게 그래서 점근선으로 y는 5가 오고 그 다음에 6인 지점이 쭉 있으면 요렇게 걸려 버려야지 그래야지 요 네모 박스 안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금 3을 기점으로 봐. 3에서의 왼쪽을 쭉 한번 보자. 그러면 함수값 중에서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 것만 봐주면
여기 기점으로 왼쪽만 쭉 볼게요. 그러면 7 포함. 그 다음에 6. 그래서 2개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쭉 왔을 때도 어때? 계속해서 7과 6 해서 2개 맞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딱 6이 걸리는 지점도 아무 문제 없이 6과 7이 되겠죠. 그리고 이 중간으로 들어오는 이 지점도 생각해보자. 그러면 함수값이니까 여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봐주는 거니까 그래서 7이랑 6 2개 계속 만족합니다. 근데 딱 5가 되는 순간 여기에 경계를 잡아버리면 왼쪽 봐요. 그리고 5, 6, 7에다가 여기 6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정수인 함수값의 개수가 2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네. 그죠? 네. 그래서 자 여기 2개의 값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b는 그래서 5 확정. 그러면 자 이때 x가 마이너스 8일 때 y의 값이 6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자 그래서 식에다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2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a 거기에 b가 지금 5가 된 거죠. 얘가 6이 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가 되면 돼? 요 파트가 1이 되면 되니까 a는 그대로 8이 돼요. 따라서 5랑 8 둘이 더해주니까 답은 13 처리가 되겠네. 그래서 사실 14번 문제는 점근선 되게 중요합니다. 지수함수에서의 결국은 치역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근선 굉장히 중요한 특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간별로 쪼개져 있고 뭔가 미지수를 가지고 함수 자체를 추론해 대야 할 때는 확정적인 파트가 있을 땐 확정적인 파트를 먼저 분석하고 나머지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나 강조하는 것, 범위가 주어졌을 때 항상 어차피 우리는 경계일 때 답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 나오면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3일 때 집중, 그 다음에 4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해 놓고 문제 풀면 돼. 알겠죠? 네. 자, 15번. fx가 0일 때 g 함수의 함수값이 3이 되고요. 0이 아닐 때는 이와 같이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gx에서의 x가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g3 빼기 1일 때 g5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항상 숫자 자체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x가 3일 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관찰을 해보자. 그러면 fx가 0일 때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하는 포인트니까 f3은 생각해봐. 만약에 f3이 0이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0이 아니면 자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리고 자 연속함수들이 들어갔는데 분수꼴인데 분모 0 아니에요. 그리고 연속 나누기 연속인데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연속함수일 거 아니야. 그치? 연속함수는 사실 어차피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질 거니까 1차이 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 이거 보는 순간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제 푸셨을 것 같지만 F3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 GX에서의 불연속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죠? 네. 자, F3이 0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여기 F3이 0이기 때문에 G3의 값은 3이요. 그죠? 그러면 극한값이 확정되죠. 3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상황이네. 그죠?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G5의 값을 여기 있는 극한식 이용해서 풀어낼 겁니다. 자 그대로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래서 리미트하고 x가 3으로 갔을 때 그때 gx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fx 그 다음에 분자가 fx 플러스 3 자 거기에다 곱하기 fx 플러스 1이요. 자, 이게 지금 얼마가 됐다? 2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F3이 0인 거거든요? 그죠? 네. F3이 0인 거면 이 값은 어때? 그럼 1로 가는 거야. 그치? 아니, 근데 지금 분모가 0으로 갔는데 여기 극한값이 2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값은 0-1에서 1로 가요. 그럼 자동으로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으로 가야지만 0분의 0 걸 처리가 되면서 극한값 2 나오는 거지. 그래서 3을 넣어줬더니 요 3차 함수의 값이 0이 되더라. 그래서 3 더하기 3이니까 하나 더 찾은 거야. F6도 0인 거야. 그죠? 네, 요렇게 처리가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숫자 2를 통해서 fx를 좀 추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fx 최고차는 계속 1로 줬고 3일 때도 0이고 6일 때도 0이야. 그래서 x-3에 x-6에 그 다음에 1차 인수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걔를 x-k라고 한번 세팅해보자. 그러면 미지수 k 남았으니까 이 이용해서 k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 한번 해봅시다. x가 3으로 갈 때. 네. 참고로 얘는 어차피 f3, 0-1에서 1인 거라서 여기에서 2의 값 추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분거리가 있겠죠. x-3에 x-6에 그 다음에 x-k. 네. 자, 그리고 fx 플러스 3. 그러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3 넣어서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x에다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에 그리고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자, 요거 극한값이 지금 2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약분되는 거 정리. 자, 그리고 이제 3 넣어서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분자에서 3에다가 3 넣어줬더니 6 마이너스 k. 그죠? 네. 자, 분모에서 3을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k. 지금 여기까지 연산해서 2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분하고 나면 자, 6 마이너스 k가 자, 마이너스 해서 이쪽으로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6에 그 다음에 플러스 2k 이렇게 설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따라서 넘겨주면 3k가 12가 되고 아까 k의 값이 확정됐습니다. 4예요. 네. 자, k 4. 그러니까 fx도 확정. 네. 4. 자, 문제에서 뭘 구하자? G5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F5의 값이 0인지 아닌지를 봐야겠네. 근데 지금 F5는 0이 아니죠. 그래서 요 위에서 연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G5의 값은 F5에다가 그 다음에 F8 그리고 F5 더하기 1 계산. 계산 한번 가봅시다. 자, 5 넣어주시면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에 거기에다가 5 빼기 4에서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F8도 같이 한번 가보자. 8 넣어주시면 5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곱하기 4네요. 그래서 40. 아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1 더해주면 또 마이너스 1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20입니다. 됐죠? 네. 자, 15번 문제도 사실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이긴 했다. 이렇게 딱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3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과정들은 바로 좀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f3이 0이구나. 오케이, 인수 하나 끌고 가네. 자, 그러면 0분의 0꼴 극한 처리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인수 하나 더 추가가 되네. 근데 최고차항 계수 1인 거니까 미지수 하나 남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0분의 0 극한 계산할 때 항상 극한값 자체도 함수값 추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식이었죠. 그래서 미지수 하나, 그 다음에 식 하나 주어지니까 나머지 확정.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통 객관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연산이 좀 많았는데요. 네. 그것도 이번 수능에서는 꽤 중요한 연습해야 되는 또 능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주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